네, 오늘 또 8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좀 미미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8월 오늘의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 가운데 만기 관련해서는 중립 정도 수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들어올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나갈 것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7월 옵션 만기 이후에 차익거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차익거래 쪽에 유출입이 거의 미미하게 형성이 돼서 실제로 이제 차익장고 청산될 물량들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합성 선물 쪽, 컨버전이나 리버설 쪽 조건들을 보더라도 선물과 현물 간의 차익거래, 시장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차익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옵션 연계해서 차익거래할 메리트가 없고요. 또한 연계 물량도 없고 연계 가능성도 거의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 흐름인데요. 지금 회색 실수로 나타낸 게 이론 베이시스고 청서액이 이제 평균 시장 베이시스다 보시면 되는데 6월 만기 이후에 대체로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물의 시장 가격이 이론 가격 대비해서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차익거래라는 것은 이렇게 이론 가격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과도하게 낮을 때 차익거래가 좀 활발하게 발생이 되는데 보시면 거의 시장 베이시스가 박스권에 채공한 상태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차익장고 청산이 6월 만기 이후에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7월 만기 이후에는 거의 이론 베이시스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차익거래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시장 환경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결국 8월 옵션 만기에 대한 수급적인 부담들을 상당히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익거래 유출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미하다라고 이에 따라서 좀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비차익거래와 관련해서는 지금 동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연초 이후에 비차익거래 쪽의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연초 이후 코스피 200과 비차익거래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한 0.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결국 이제 비차익 쪽에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반대의 경우도 이제 높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6월 말 이후 반등 과정에서 보면은 비차익거래를 통해서 한 1조 4천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고 이것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한 3,300억 정도 팔았는데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의 영향이 훨씬 더 프로그램 쪽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추이고요. 또 하나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매매 주체별로 비차익 거래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외국인 쪽 누적 비차익 거래 흐름들이 다른 매매 주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규모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3월 중순 이후에 대체로 비차익 거래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쪽으로 비중을 좀 중간중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매도 우위고요. 투신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모습이고 연기금과 이제 금융 투자 쪽이 일부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비차익 쪽의 매매 흐름들이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지수가 어떤 강한 상승을 보이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향후에 비차익 거래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들을 유념해서 보시는 것이 수급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차익 쪽을 유념하면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익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산 물량이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청산 환경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차익거래 시장을 조금만 이제 현재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국가지자체 과세 이후에 사실 차익거래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출입이 극히 제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투신, 금융투자 일부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함께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차익거래 쪽에서 대규모 유출입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들은 상당 부분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시장에 나타나는 역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베이시스가 크게 움직인다든가 해지를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지를 적절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차익거래 시장은 상당 부분 시장의 영향을 많이 줄여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7월 옵션 만기 이후에 차익거래 시장의 흐름을 보면 한 1,000억 약간 못 되는 순유출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7월 만기 이후에 설정된 물량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나올 물량도 그만큼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오늘 시장 베이시에서 급격하게 따라서 백오더이 심화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차익거래 쪽은 물량 부담이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옵션 쪽 연계해서 차익 잔고 청산 가능성들을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장 베이시스가 최근 이번 주 지수 하락 과정에서 다수 좀 레벨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게 평균 베이시스인데 베이시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컨버전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청색 실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컨버전인데요. 하지만 컨버전 조건이 메리트가 있으려면 제로 포인트,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 정도 수준까지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0.6과 마이너스 0.50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오늘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컨버전 연계 가능성이 낮고 리버설도 설정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오늘 옵션 쪽 연계 물량도 차익거래 쪽에서는 거의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주목을 해야 할 변수가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의 매매 동향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선물 쪽 보자면은 또 환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6월 말 이후에는 또 순매수를 보였는데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시각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었거든요. 이러한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과거에는 이제 차익거래를 유발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줬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거래 시장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준비한 그림을 역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6월 말 이후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도 보시면 6월 말 이후 대체로 저점을 찍고 꾸준히 매수 포지션들을 늘려서 한 16,700계약 정도 외국인들 매수를 했고요. 또 8월 초에는 7개월 만에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이 선물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서 매도로 돌아서서 4일 연속 앞서 말씀하신 대로 11,400계약 정도 매도했고요. 이 매도는 7월 말 매수했던 포지션들의 일부 전매도가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신규 매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신규 매도 쪽으로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아직까지는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8월 들어서 매매를 보면 적극적으로 방향성 매매를 하지 않고 다소 좀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단기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시황에 따라서 다소 좀 선물을 사고 팔고 있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강하게 어떤 위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매도도 8월 초까지 어떤 매수했던 포지션들 중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거나 손절매한 물량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보고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다소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증시를 예측을 해야 하는지 8월에 이러한 동향을 통한 방향성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니까 물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이제 오늘 옵션 만기 관련해서 수급적인 부담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옵션 시장에서 투자하는 매매 주체들 같은 경우는 오늘 결제 지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까지 설정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구간을 좀 보니까 7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양매도를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결국 양매도라는 것은 시장의 일정 구간의 박스권에 위치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 콜과 풋의 프리미엄을 최대 이익으로 삼는 투자 전략인데요. 외국인들의 이익 구간을 보니까 242에서 248 정도 코스피 100이 오늘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구간 내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245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수가 오늘 현 시점보다 조금 더 올라주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제 오늘 관심 있게 볼 포인트는 선물 매매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매매와 비차익적 외국인 매매 동향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향후의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8월 들어 다시 재개되고 있고 또 9월 중순 9월 19일 FOMC 회의에서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실제로 이제 진행되느냐 이 부분들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기 다소 좀 어렵다. 그래서 지수는 일정 구간에서의 완만한 하락 과정에서 어떤 9월 FOMC 회의까지의 어떤 결정을 기다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옵션 만기일과 관련한 사항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